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내용이 끝난 다음에 그 밖의 챕터들, 사업계획서에서 핵심 내용이 아닌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요렇게까지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 짓고 합니다. 자, 우선 사업계획서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냐면 그 부분을 아셔야 되니까. 자, 이게 이제 제가 그 하나 쓰고 있는 그 고객의 그 사업 계획서가 되겠는데, 여기부터가 메인이에요. 현 생산 공정의 문제점 및 스마트 제조 구축 필요성.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가 끝이냐면은, 여기 구축 범위 및 기능. 요 구축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떤 기능을 도입하는 거냐까지가 설명이 되면은 핵심 부분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살살 넘겨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점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예, 문제점이 뭐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연구해 보니까 해결 방안은 뭐다? 뭐 이렇게 썼어요. 예, 뭐 비효율성도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생산 공정 중에 문제가 돼서 스마트 제조를 구현해야 되는 공정이 뭔지를 그려봐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렇게는 안 그렸죠. 저는 어떻게 그렸냐면, 이거 보시면은 이게 파워포인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나름대로. 이거 수성 실사 출력 공정을 이렇게 이제 다이아그램 형태로, 예, 뭐 마인드맵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 다이아그램 형태로 이렇게 쭉 그려봤어요. 예, 저도 이해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사 출력의 문제점은 뭐냐,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아마 요건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조하시라고. 뭐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하게 뭐 있어 보이게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죠. 요 빨간색의 공정의 흐름은 수동 구간이고, 요 파란색의 구간은 자동 반자동의 구간이다. 이제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저희 그 문기모 대표께서 지도를 좀 해주셔가지고 이제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구성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장비 그냥 이렇게 줄줄이 다 늘어나 봤다 이거죠. 지금 우리 이런 상황인데, 뭐 요거는 좀 적절치가 않네. 이걸로 볼까요? 예. 차라리 이게 낫네. 그럼 이건 태양 아크릴이라는 회사 거의 하드웨어 구성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아까 거는 로켓 팡팡 거고, 그 회사별로 하나씩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웅기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거 빨간색 있는 게 요게 신규 도입 장비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거는 이런 장비들이 지금 갖추고 있고, 이 접전보드라는 건 뭐냐면 그 PC인데, PC에서 그 KPI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것까지도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비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이 접전보드 PC에 이제 설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비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소프트웨어가 관리하는 특정 그 파일을 우리가 읽어오는데, 그 속에는 이제 잠 로그라고 그래요. 그 어떤 건들을 언제 어떻게 처리했느냐, 얼마큼 처리했느냐, 요런 정보들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읽어다가 KPI 계산을 하면서 이제 업로드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거를 접전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접전보드를 표현을 안 해주면 평가위원들이 이거 이렇게 많은 시스템이 있는데 접전보드를 찾는다 이거죠. 네, 그 어디서 데이터를 발췌해오나, 접전보드가 어딨나, 이런 거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이게 그 일리가 있겠다. 그래서 이 신규 장비가 있으면 접전보도를 바로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ES 생산 관리다. 그러면 뭐 기존의 PC에다가 요 소프트웨어를 깔 거다. 근데 PC는 기존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는 그 MES 서버는 IDC 센터에 그 임대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런데 웹 서버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지껏 이제 뭐 그 몇 년 동안에 저희 공방 고객들이 요 서버를 통해서 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GB 어드민도 같은 요 서버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저는 그거를 또 같이 봐야 되겠네요. 자, 이게 설문지예요. 설문지. 올해 설문지죠. 이게 버전 뭐 저기 1.7로 돼 있지만 2.0입니다, 지금. 네, 요건 저장을 할게요. 자, 2.0으로 돼 있는 요게 최근 이 설문지인데, 설문지를 보면은 너네가 무슨 장비를 가지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표현을 하나도 안 했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눌러서 표현을 하라는 얘기였죠. 수성롤 가지고 있고, 뭐 솔벤 가지고 있고, 뭐 코팅기, 재단기, 뭐 레이저 커팅기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요렇게들 이제 적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요렇게 표시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다 그거를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구성도처럼 하드웨어 구성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스크린 캡처를 해 가지고 도입 기업에 그 카톡으로 돌려줍니다, 이거를. 그래서 당신 회사에 있는 디자이너한테 이런 글씨들은 바꾸지 마라, 글씨들은. 근데 이런 그림들은 바꿔도 좋고, 창의성 있게 니네들이 요걸 갖다가 좀 재구성을 해가지고, 아, 이것도 표절 의혹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이거는 이제 그 표절 그 추출기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걸려드는 것보다는, 저기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봤을 적에 계속 이 그림이 나오면 이 그림 계속 나오네, 요런 식으로 이제 그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저는 그 고객들한테 다 돌려주고 제가 그린 다음에 요거를 디자인만, 그러니까 룩 앤 필이죠. 그 사람이 보이는 저 디자인 부분만 좀 터치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받아옵니다. 그렇게 했더니 요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죠. 요렇게. 요건 아니고요. 요렇게. 그쵸? 요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네, 요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렇게. 뭐 디자이너 터치라 가지고 이거는 뭐 저기 완전히 독창적이고 이 회사만의 그림이 되기 때문에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거 가지고 뭐 중복 시비가 걸린다든지 그럴 일이 없다란 얘기죠. 네, 그래서 요 사람이 또 여기 접전보드를 하나 빼먹었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 또 접전보드 보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개선해야 되는 공정도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린 거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대운기획. 저 그림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대운기획. 뭐 요런 보통 써놓는데 제가 좀 관리가 부실해서 얼른 못 찾겠어요. 뭐 그렇게 뭐 있다고 치고, 여기에 뭐 계속 그런 그림들을 다양하게 나름대로 표현해 보려고 이렇게 수도 없이 몸부림친 흔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제 그림은 아니고요. 요건 디자이너가 자기의 감각에 맞춰서 지금 이 현재 공정을 그리고 이 공정의 문제점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열거를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걸 잘 그렸니 못 그렸니 평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평가하시는 분들도 요거 안 읽어볼 거거든요. 예, 대충 이렇게 보고 아 뭐 요 정도겠다, 뭐 오더가 들어와서 검수되고 출력하고 연수막 출력하고 요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 뭐 이 정도 파악하겠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무튼 정직하게만 우리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플로우를 디자이너를 줘서 고쳐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스마트 제조 도입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요것도 제가 말을 사실은 좀 고친 거예요. 왜냐, 요런 것들이 전부 중복률을 갖다가 그 높이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이걸 제가 만들었느냐, 천만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을 싹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 거죠.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GPT를 또 불러야 되겠죠. GPT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GPT하고 친구를 하기로 해가지고 우리 GPT-5 이름은 소림이에요. 소림. 그래서 소림아, 이거 저기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이제 요 해볼게요. 자, 요렇게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내 친구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서로 반말하면서 부르자고 했더니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재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여기에 제가 쓴 내용하고 네스팅 자동 도구 도입이죠.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썼어요? 얘가 자동 네스팅 툴 활용이라고 썼죠. 이거는 표절 심사에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내용을 만들 적에 무슨 저기 표로 만드느냐, 아니면 문장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개조식으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썼던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단어만 베끼고 쓰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표절에 걸려가지고 또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서식 뭐 맨날 똑같아 봤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이거 스마트 공장에서 쓰는 표준 서식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건 그대로 쓰자 이거죠. 그렇지만 요 내용들이 거진 싱크로율이 100%에 가깝게 지금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것도 사실은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얘한테 주면서 이것도 표절 신경 써서 말 바꿔줘 이렇게 써주면은 지가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예, 물론 이거 지금 표로 안 만들고 이렇게 개조식으로 얘가 진행하고 있지만은 요걸 갖다가 이제 표에다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지가 이제 표를 그대로 만들어 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요 절묘하게 단어들이 다 틀려요. 얘가 만든 게.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모든 챕터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이 회사는 내가 써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은
그거를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얘한테 알려줘요. 그 뭐 이 회사는 이렇게 그 내가 쓰고 싶은 내가 그러니까 이런 쪽 방향으로 맞춰줘 하고 설명은 얘한테 하는 거고 만드는 거는 얘 보고 만들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얘가 가끔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우리가 잘 안 쓰는 그런 용어를 쓰면은 잽싸게 그거는 야, 이 단어 이상해 다른 걸로 바꿔봐 그러면 또 잽싸게 바꿔줍니다. 어쨌거나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문제점을 여기까지 썼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대표적인 뭐 저기 그 제조 생산 제품 요것들 넣는 거면 넣으시면 되는 거고 고객한테 받아서 그래서 뭐냐 스마트 공정의 구현 방법에는 요렇게 하드웨어를 넣으시고 그 하드웨어들의 용도 공정 소요량 기존 활용 신규 도입 몇 개 요 부분 두 부분을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달라. 그런데 요 그림은 구성도는 독창적으로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구축 범위 및 기능 부분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그 공정의 구현 방법하고 이렇게 이런 예시가 없으면은 난감해요. 이거 무슨 말을 써줘야 될지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문기모 대표께서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깔끔하다 싶어가지고 이 방향으로 저도 만들고 있고요. 자, 이 구축 범위 및 기능에는 일단 이 배치도를 하나 넣으세요.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사업장이 우리 요 빨간색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하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도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장비는 우리가 이렇게 도입할 거야. 그래서 이제 스마트 장비인데 요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렇게 텍스트로 넣으면은 싱크로율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자, 요 정도면 딱 됐네요. 그럼 여기서 싱크로율을 없애려면 아이고, 그거 너무 땡겼다. 제가 다시 할게요. 자, 요거 절벽에 아주 딱 맞게선 이렇게 땡겼어요. 그 다음에 얘가 테이블이니까 죽이고 요렇게 넣어가지고 요렇게 원복을 시켜준 거죠. 네. 그리고 글자처럼 그래서 얘를 자르고 다시 넣어야겠죠. 예. 그럼 이제 제대로 원복이 됐죠? 자, 그러면은 조금 이상하게 그 스크린 캡처를 해서 제가 리사이즈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미지가 뿌여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요렇게 뿌옇게 요렇게 해주는 걸 되게 싫어한다 이거죠. 그래도 심사위원이냐 아니면은 중복성에 걸릴 거냐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기모 대표께서는 안 쓰셨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도입 장비하고 어떻게 연동하는 거냐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가 이게 도입 장비다. 예를 들면 UV 실사 출력기인데 뭐 요 그림하고 지금 달라요. 요거 VG인데 요거 UV로 했으니까 요거 에라죠. 네, 요런 건 고쳐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요게 네트워크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서 말했던 접점 보드가 되는 거죠. 접점 보드. 요거. 접점 보드가 있다. 그러면 뭐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요걸 접점 보드로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KPI 정보 소집 소프트웨어도 설치되어 있고 립 장비 제어 소프트웨어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가져와서 이렇게 소통해서 얘를 주는 거다.
KPI 연계 시스템이죠. 이쪽으로 우리는 업로드 한다. 요거를 표현하고 있는데 저 스스로도 요 표현이, 요 도식에 대한 표현이 마음에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좀 고민 좀 하고 요걸 어떻게 그리면 잘 그릴까 궁리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내면 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있지만은 그 위원들이 항상 물어보는, 궁금해하는 거, 이 장비로부터 뭔데 여태 가져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 쫙 보여주면 되죠. 사업계획서 보시면요,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 KPI는 요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다들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터치하면은 핵심 부분은 다 쓴 거다 이거죠. 제 얘기는 핵심 부분은 다 쓴 거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시체말로 찢겨다시죠. 예. 뭐 그냥 뭐 사후 관리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것들, 뭐 을에 들어가는 이 멘트들, 유지보수, 뭐 기대 효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100일장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100일장 할 수 없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핵심 내용이 요 부분인데, 보세요. 우리가 수성을 UV로 바꿨을 때 코팅 공정도 필요 없고, 하폴더로 인해서 무인 자동화도 되고 막 이런 걸 좀 쓰고 싶어. 근데 이 지면에 그런 게 나타나 있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럼 충분히 표현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요쪽에 그 구현 방법, 이 구현 방법이라든지 구축 범위 및 기능, 여기에다 살짝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뭐냐면 여기다 넣었어요. 요 문제점 및 스마트 제조 구축의 필요성 해가지고, 문제점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코팅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내가 그걸 돈으로 계산해 보면 1회배당 수성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 한 6,000원이 나와요. 사실 6,000원이 나오더라.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해주면서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은 스티커 생산을 외주를 하고 있는데, 10만 장 기준으로 외주를 줬다고 봤을 적에 이 53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 그럼 장당 53만원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해결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장당 32원 수준으로 떨어지더라. 요런 걸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뭐죠, 코팅 공정의 문제점,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우리는 MES랑 솔벤 요걸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코팅 공정을 근본적으로 없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요쪽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점하고. 근데 너무 길게 쓰면 안 되니까 한 요 정도 분량으로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만 딱 집어서 이렇게도 하고, 또는 그림을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림은 좀 항상 위험해요. 왜냐면 그림을 맨날 다양하게 그리려니까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디자이너들도 좀 짜증 날 거 아니에요. 많은 그림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짜증을 내니까. 지금 요거 하나 바꿔달라고 그랬죠? 요거 바꿔달라고 그랬죠? 요거는 디자이너가 어차피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바꾸려면 바꿔달라고 저는 요청을 해요. 이것도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꾸는 게 이거예요. 이게 스마트 MES 업무 흐름도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쓰질 않았어요. 저는 그냥 블루 계열로 그냥 쭉 해서 이게 블루 계열의 검정색 글씨로 해서 썼는데, 이 디자이너가 당신의 그 실력을 발휘해봐 그랬더니 요렇게 조금 그 디자이너마다 개성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그려온 거예요.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뭐 이거 가지고 떨어질 건 아니니까.
예, 자기네들이 이렇게 새롭게 표현해 본 데 대해서 저는 만족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핵심 부분은 요렇게 쓴다 하는 거를 아시고요. 그러면은 핵심 부분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설문지가 중요해요. 얘는 뭐 지금 체크해 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 다른 설문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저기 설문지 부분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업계획서 설문지 이걸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설문지를 보실 적에 여러분들 설문지에 없는 내용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기 질의응답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이건 고객들 쓰라는 게 아니라 제가 관리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받은 다음부터 받고 나면은 이렇게 질의응답이라는 걸 만들었고 공급기업의 의견 만들었고 도입기업의 의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가 설문지예요, 진짜. 이렇게. 그럼 이걸 왜 만들었느냐? 자, 이거 읽다 보면은요,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이 직원이 3명이야. 근데 디자이너가 없어. 이거 뭐지? 그럼 디자인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얘네들은 다 생산직인가? 뭔가? 이제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디자이너라고 써놓고, 디자이너 고용이 없는데 디자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답변. 기존 직원들이 배워서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답변은 뭐 전화 통화를 하던 요 설문지를 다시 돌려줘서 요 답변을 좀 달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던 뭐 그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설문지를 쭉 검토하면서 제가 거꾸로 하고 싶었던 질문 사항들을 여기다 썼고 전화 통화 같은 거를 통해서 요 답변들을 여기다 쭉 썼어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내가 이 업체가 뭐를 하고 싶은지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대로 안 써주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쭉 내려가 보면 가장 제일 먼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제일 많이 생산하는 제품이 뭐냐? 채널 간판이라고 그랬죠, 여기. 채널 간판 이제 얘기 들으면 이제 채널 드디어 나왔네. 뭐 이제 좀 반갑죠. 예, 요거 한 달에 40개 만든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잽싸게 어디로 가서 보냐면 여기 가가지고 요 돌출 간판들 쭉 있는데 여기 채널이 있잖아요. 채널 사인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개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너 저기 채널 만든 다음에 왜 체크를 안 했어? 여기다 개수를 써야지. 이렇게 이제 불일치되는 것들이 금방 눈에 보이고요. 자, 채널을 만들다며 그러면 장비가 뭐 있는지 한번 볼까 하고 잽싸게 가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채널 밴딩기가 있으니까 옆판 만들 수 있죠. 레이저 커팅기가 있으니까 위판 아크릴 글씨 모양 따가지고 붙일 수 있죠. CNC 조각기는 뭐 밑판 같은 거 이렇게 CNC 조각기로 이렇게 만약에 필요하면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채널을 만드는 데는 문제없이 모든 장비는 다 가지고 있네. 그럼 이해가 간다. 이 집은 채널집이네. 채널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한하게 코팅기 재단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솔벤 출력기가 여기 딱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솔벤 출력 중에 그 후렉스 간판이라고 어저께 설명드렸죠. 자, 솔벤 후렉스 출력을 해서 요 후렉스 간판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까지는 예측을 했어요. 그럴 수가 있네.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 코팅기는 뭐하러 가지고 계십니까? 요 수성도 없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랬더니 솔벤 출력을 하고 코팅을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업체들 뭐 절반 정도는 솔벤 출력을 해가지고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지껏 지켜본 거로는 롤랜드 최근 장비로 출력을 했을 적에 지금 방금 출력했잖아요. 출력해서 나온 그 출력물을 손으로 뭉개봐도 전혀 안 뭉개져요. 아주 잘 말라가지고 눈으로 보면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그 내부에 약간 덜 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더 말려야지만이 완전하게 마른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거나 두세 시간 있다가 가가지고 시공을 해가지고 유리창에 붙였어요. 유리창에 붙이는 걸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이? 저는 한 1년 동안 정말 죽으라고 썬팅만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유리창에 이제 쫙 붙인 다음에 헤라라고 그래가지고 헤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 나무판 같은 건데 그걸로 팍팍 긁어요. 유리창에 붙이면서 이제 그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공기 뺀다고 팍팍 긁어대거든요. 그러면은 출력물이 상하지 않느냐 이거지. 출력물이. 그래서 그 출력물을 헤라로 긁을 때 안 상하게 하려고 코팅을 한다고들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근데 실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출력을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지났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헤라로 긁어보니까 안 긁히더라 이거죠. 그게 안 긁히면 코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고객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굳이 코팅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응? 뭐 그런 사례들 그 얘기해 주면서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이 양반 많이 안 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인정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봐요. 그러면 이걸 봤어. 그리고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사람은 공방을 통해서 뭔 장비를 살까? 그러면 XF란 요거 되게 낡은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낡아도 이걸 갈아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얘네 요 셋 중에 하나가 낡아가지고 그 아마 교체를 이유로 살 수 있었겠다. 요렇게 예측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얘가 이제 뭘 가지고 있다고 떠들었잖아. GXU CNC가 있어. 뭐 여기 레이저 커팅기네요. 레이저 커팅기 SF1390이 있어. 그럼 그걸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요것도 이제 그 GPT 시켰죠. 야, 요런 거 좀 찾아봐. 그러니까 찾아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잽싸게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사양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는 아쉬웠겠구만. 왜 폭이 1300에 900짜리란 말이에요. 조그만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니까 답답했구나. 큰 게 쓰고 싶었겠구나. 그리고 이제 쑥 내려가서 이렇게 본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레이저 커팅기 사시겠대. 호응 거. 그렇구나. 그럼 레이저 커팅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갖다 놨어요, 제가. 호응 거 레이저 커팅기 중에 제일 좋은 거 3천만 원짜리 딱 갖다가 올려놨죠. 그러니까 이 설문지 속에 어떤 중요한 데이터들을 계속 추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 설문지를 완성시킨 거예요, 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게 완성이 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떡 붙여놨어요. 여기서부터 그냥 사업계획서 쓰겠다 이거지. 여기다가 계속 이때서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는 사업계획서만 내기고 나머지 다 날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이제 사업계획서 시작하는 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싹 날려버리면 아웃이다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업계획서만 발췌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 파일들이 막 따로따로 돌아다니니까 제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다 이렇게 해놓는 이유도 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 통마리로 PDF로 바꾼 다음에, 그렇죠? 여기 건 PDF가 없으니까 한번 보죠. 자, PDF 있는 그게 어디 있을까요? 뭐 여기 정도 있나? 뭐 하나 있잖아 이렇게. 이건 사업계획서네. 여기도 없고 PDF 여기 있을런가? 요렇게 PDF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그냥 그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PT
우리 소람이한테 주는 거야. 예. 이거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얘는 이미 설문지를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명령을 주는 거죠. 그쵸? 그럼 회사 속에서부터 이제 지가 알아가지고 표절에 걸리지 않는 건 이제 하도 떠들어대니까 지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학습이 돼요, 얘도. 그래가지고 이 걸리지 않게끔, 표절에 걸리지 않게끔 기업 개요를 로켓 팡팡에 맞춰서 알아서 만들어 주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거 다 쓰려면 머리에 쥐나요? 하루에 한 개도 다 못 만들어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 GPT가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갖게끔 하려고 이렇게 한 데다가 다 몰아서 통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GPT가 봐라 이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핵심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핵심 부분에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들어가느냐 천만에요.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가 의도가 솔벤 UV 라텍스라면, 자, 그 기존 장비는 현수막 전용으로 돌리는 절호의 찬스가 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런 다음에 솔벤 뭐 이런 걸로 일반 실사 출력을 함으로써 코팅 공정을 우리는 완전히 제거하겠다. 문제점은 코팅 공정이 있는 거고, 해결 방안은 코팅 공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하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 프린트 앤 컷, 돈복 컷을 내장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돈복 커팅 기계를 별도로 살 필요가 없어도 좋고, 그 한 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스페이스를 대부분이 굉장히 좁은 데서 꽉꽉 껴서 일들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기계 하나 더 들어오는 게 되게 그 부담이 되는데, 그 스페이스를 절약할 수 있는다는 게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돈복 컷을 요런 것도 우리가 자랑을 막 해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MES 장비 요 핫폴더 테이크업 가지고 해가지고 자동화 무인화를 할 수 있다. 그럼 뭐야? 문제점은 뭐야? 자동화 무인화를 할 수가 없다. 모든 게 다 수작업 구간이 껴 있다. 이거죠. 이 거꾸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점 제기 그렇게 거꾸로 들어가고 그 해결 방안은 이렇게 나가자 이거지.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수성을 도입하고 싶어 하는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코팅 공정 없애자는 얘기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우리 기계가 너무 낡았다. 오류도 많이 나고 이제 조금 물러선 거예요. 한 발자국. 그 다음에 별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얘를 좀 분량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나 MES와 장비 가지고 우리는 자동화 무인화를 해서 새벽에도 자동으로 줄줄이 찍을 수 있게끔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하겠다 하고 이 부분을 막 뻥튀겨 주는 거고, 이 부분에서 자랑할 게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요런 느낌. 자, 그러면 이제 요쯤에서 제가 프린트 앤 컷, 이 돈복 컷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롤랜드 장비로 돈복 커팅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에요. 한번 쭉 보시자고요. 조금 서둘러서.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커팅기 등장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요게 이제 칼 선이죠. 자,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 스티커예요. 그럼 이제 스티커를 자르는 것 갖다가 이제 세팅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자르는 게 준비가 되면 얘가 이제 출력을 하죠. 출력부터 하고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다 출력을 했어. 그 다음에 조금만 빨리 가보면 네, 이렇게 다시 말아오죠. 이렇게 말아온 다음에 지가 돌아가면서 빵꾸를 구멍을 내 가지고 요렇게 다 따버린 거죠. 그렇죠? 네, 요거 사람이 손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요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얘기는 이제 요 프린트 앤 컷, 돈복 컷도 이제 보여드렸어요. 자, 이 커팅기 쪽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이 커팅기를 이해한다는 게 좀 어려워서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이 커팅기도 돈복 커팅 기능이 있어요. 즉, 아까 그 동그랗게 따는 거 있죠? 그거를 나무판을 그렇게 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톱으로 나무판을 이렇게 따겠어요? 그,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그 CNC 그 칼날이 돌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따내겠죠. 예. 그거를 이제 돈복 커팅이라고 그런다고만 알고 계십시다. 그런데 요 저기 툴, 그 드릴 같이 생긴 툴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령 여기서부터 요 구간을 지나갈 적에는 뭐 1mm짜리 툴로 자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mm로 자르고 여기서는 5mm로 잘라야 된다. 그러면 요렇게 툴이 지나갈 적에 요거 툴 패스라고 그래요. 그럼 요때 요 구간 때 1mm 쓰고 기계를 세운 다음에 3mm짜리 툴로 다시 바꿔 끼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윙 하고 시작해 가지고 커팅을 한 다음에 또 세웁니다. 여기서 자 이제 5mm짜리로 툴을 바꿔 끼워야 되겠죠. 이게 너무나도 성가시다는 거죠. 그래서 ATC라는 게 뭐냐면 오토 툴 체인지 기능이에요. 그냥 CNC 기계가 쭉 지나가면서 여기 1mm로 하라고 명령이 돼 있네. 그럼 지가 쭉 가서 1mm짜리 툴을 딱 집어다가 쭉 자르고 여기부터 3mm로 돼 있네. 그러면 또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가서 3mm 집어다가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이 간섭할 이유가 없어졌죠. 지가 알아서 다 자동으로 해주는 게 ATC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납품하는 건 100% 돈보 기능 ATC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자랑을 좀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자랑해야 될지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강력한 ATC나 돈복 커팅 기능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외주를 줬다. 근데 이제 이걸 사가지고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제 이쪽으로 막 이제 좀 주장을 하자 이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뭐를 사냐에 따라서 우리는 문제점 제기와 솔루션의 해결 방안, 요 부분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출력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 MES에서 스케줄링, 그 다음에 MES가 핫폴더로 갖다 놓고 핫폴더는 자동 출력을 시키고 줄줄이 나오는 것들은 테이크업이 돌돌 말아서 출력물을 잘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50m짜리 한 롤을 다 출력할 때까지 사람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근데 커팅기는 자 MES에서 핫폴더까지 데이터를 갖다 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 핫폴더는 진짜 핫폴더가 아니야. 그냥 제가 표현만 이렇게 한 거야. 공유 디렉토리지 뭐. 그럼 여기에 작업자가 서 있는 거야. 요 PC에. 그러니까 작업자는 이제 뭐 어디 가서 뭐 저기 작업할 파일 내용을 찾아가지고 오느라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문서 배달 서비스로 요렇게 자동으로 갖다 주겠다 이거지. 이것만 해도 시간 절약이 되고 고마운 줄 알아라 이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문서 딜리버리, 그러니까 문서 배달 서비스라고 명령을 해봤어요. 그냥. 네. 그래서 요 핵심 챕터를 쓸 적에 도식을 그리고 표를 만드는 건 직접 하시되 나머지 설명하는 것들은 그거를 GPT한테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만들어 줘 해가지고 쓰셔라 이거죠. 자, 그 밖에 챕터들 이제 뭐 시간도 좀 됐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밖에 챕터들 하는 방법 역시 GPT한테 야 이거 만들어 줘 하면은 다 만들어 줍니다. 가령 한번 해볼게요.
뭐 요걸로 해보죠. 아, 이거는 참 사업계획서가 아니죠. 자,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잘 됐네. 예. 이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한 사항 같은 경우에 이게 고객들이 뭘 준비를 했겠어요? 안 했죠, 분명히. 안 했으니까 우리가 왜 괴로워요? 우리가 꾸며내야 되잖아. 100일장을 만들어 써야 되잖아요. 그쵸? 아주 괴롭다 이거죠. 얘는 열심히 아직도 하고 있네. 그러면 이거 뭐가 이렇게 또 뭘 환영하고 막 난리가 났죠? 에이, 다시 할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세요. 요렇게 살짝 친근한 척하고 불러준 다음에 요거 상을 만드는데 연대기로 만들고 4개 정도만 만들어. 매달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는 없어. 일단 이렇게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똥차죠? 예. 그러면 이거 읽어보면 말이 돼요. 25년도 5월, 6월 동안에는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했다는 거야. 어휴, 이거 열심히 했네? 뭐 이런 거 했대. 그 시사점이 뭐야? 자동화 데이터 기반의 관리 기반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거지. 우리는 이런 걸 했어. 그 다음에 7월, 8월에 뭐를 했어? 도입 대상 장비 시스템 선정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솔벤 뭐 이런 것들 다 점검을 했고 잘 쓰지 않아요? 9월부터 10월까지는 뭐 협력사 및 도입 방식을 이렇게 확정을 했고 뭐 파일럿 운영 및 개선 과제 도출을 이렇게 했어. 뭐 이 정도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 저기 GPT도 뻥치는 건 지도 알지만은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주인이 해달라고 그러면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 뭐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골격을 다 잡은 다음에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제일 만만한 거 요런 거 요것도 뭐라고 말씀드릴까? 요 사후 관리 방법 요것도 요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미 그 GPT하고 작업을 좀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 여기 사업계획서 모듈이라고 돼 있죠. 요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 구축 후 사후 관리 방법이 있죠. 네, 요거를 아예 저기 GPT한테 제가 야, 이거 서로 느낌 다르게 20개만 만들어 봐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 놨어. 이거 보시면 자, 구축 후 사후 관리 방법 보면 협약 종료 후 의무 사용부 해서 이렇게 시작하죠. 자, 두 번째는 협약 종료 후 사용 조건 말 바꿨죠. 절대로 안 걸리게끔. 세 번째 사용 의무 해서 간단하게 했죠. 이거 다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얘 협약 종료 후 조건으로 됐죠. 얘 협약 종료 후 사용 조건이죠. 예, 이렇게 다 다르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런 말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GPT가 나한테 미리 이 20개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걸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저는 쓰겠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구축 일정. 구축 일정도 뭐 어려울 거 뭐 있어요. 이렇게 구축 일정 서로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왕창 만들어 놨죠 뭐. 아, 요번에는 요게 땡기네 그러면 찍어다 쓰게. 그렇죠? 네. 뭐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도입 후 뭐 적용 범위 및 기능. 아유 뭐 좋죠 뭐.
아닙니다. 이건 GPT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요건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거고, 요거 뭐 사후 관리 방법, 요런 것들은 GPT가 만들었을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도 저도 이거 하다가 만 것 같은데 느낌이, 다 만들었네요. 뭐 18개 아무튼 다 만든 거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진 안 변하고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바꿀 일이 없어. 그래, 불행하게도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요거 사후 관리 방법 있죠? 이게 100개면 100개 업체 내용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거 싱크로율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GPT한테 이거를 뭐 테이블로 만들어라, 개조식으로 만들어라, 의미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글씨가 똑같으면 사용한 문장이 똑같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죠. 핵심은 문장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GPT한테 20개든 30개든 40개든 100개든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걸리지 않게 싱크로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요런 부분도 예를 들면은 이게 뭐 도입 효과잖아요. 북 긁어 가지고 이 GPT한테 북 긁어서 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엉성하게 들어가지면 관계 없어요. 그러면 그 테이블을 인식을 하고 지가 이렇게 개조식으로 단어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걸려요. 네, 요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여러분은 요것만 그냥 컷페이스트만 하면 이미 그 섹션은 끝난 거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AI는 뭐 GPT든 제미나이든 뭐 뭐든 간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걸 쓰시면 되고요. 그 PDF로 GPT한테 전달하면 통파일로 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GPT를 한참 떠들다 보면은요, 이래라 저래라 뭐 무지하게 떠들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이제 뭐라고 하면 얘랑 나랑 이렇게 뭐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얘랑 나랑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뭐 지가 뭐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오늘 한 내용을 MD 파일로 저장해서 요렇게 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다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메타데이터 파일의 약자일 것 같은데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요걸 갖다가 우리가 다운을 받으면 돼. 여기 다운을 받아 가지고 요 MD 파일을 잘 보관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열어볼게요. 자, 얘가 우리 대화 속에서 지금 요렇게 지금 지가 그 습득한 것들을 적어 놓은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한 4시간을 같이 뒹굴었어. 야,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봐. 이쪽 챕터는 항상 이렇게 좀 해줘. 많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계속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MD 파일로 네가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 이렇게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얘가 소람이잖아요. 우리 GPT 내 친구. 자, 소람이한테 나랑 소람이랑 친구로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떠들고 했던 거는 요 MD 파일 속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방사업 관련돼서 막 떠들고 요건 MD 파일로 만들어서 네가 정리해놔. 나중에 내가 주면 네가 이걸 다 기억해야 돼. 했던 것들은 요 MD 파일 속에 다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MD 파일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예. 요 주면서부터 일을 시작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지가 기록해 놓은 것들을 다 읽어봐요. 요걸 주면은 보세요. 보면 문서 읽는 중 해놓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얘한테 주지를 시켰는지 얘는 이제 다 리스토어가 된 상태다 이거죠.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작업하면서 불만 있으면 너 이거는 반드시 앞으로 이렇게 기억해둬. 어? 요거 MD 파일에 넣어놔. 그리고 이따가 내가 MD 파일 만들려고 그러면 새 버전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또 만들어주는 거죠. 이건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GPT를,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이 프롬프팅 기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에 하나를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길게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뺏고 싶은 의도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뭐 버스 타고 뭐 저기 전철 안에서 어차피 뭐 저기 버리는 시간이 있다면 꾸준히 들어 두셔가지고 이 5개 광고 쪽의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해 보시고요.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모든 걸 다 AI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야, 저기 현수막은 뭘로 만드냐? 뭘로 만든대? 그러면 그거는 소재가 뭐냐? 뭘로 만들어? 계속 물어보고 물어보다 보면 결국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시간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제가 이번 이 설명은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